안녕하세요. 시각디자인과 김예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게임의 장르는 비행 게임이고 주인공인 체리가 우리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도망가는 스토리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의 귀여운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2D 게임으로 제작을 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배경은 이런 분홍분홍한 색감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귀엽고 포근포근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서 이미지를 찾아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아이디어 스케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떨어지는 체리가 점프를 하면서 우리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입니다. 진행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짜보았습니다. 간단한 게임이라 다이어그램도 좀 간단합니다. 게임을 시작을 하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고 장애물에 부딪히면 게임 오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왼쪽 클릭을 하며 체리가 오리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오리 머리 위 사이를 지나가게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스코어가 저장이 돼서 이렇게 베스트 점수도 확인을 할 수 있고 한 번 죽으면 다시 하기를 통해서 다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각디자인과 김용환입니다. 제가 제작한 게임은 롤앤볼이라는 게임으로 공을 굴려 정해진 개수의 아이템을 먹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아이템을 전부 먹고 결승 지점에 들어오면 성공으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템을 다 먹지 못하거나 지형 밖으로 떨어질 경우 해당 스테이지를 재시작하게 됩니다. 스테이지는 총 4개의 스테이지로 게임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해당 스테이지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템을 다 먹지 못하고 통과해도 해당 스테이지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롤앤볼 게임 플레이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애니과 김은혜입니다. 제가 제작한 게임의 이름은 선물공장 아르바이트입니다. 이 게임은 2000년대 플래시 게임의 스타일로 이루어진 단순 키보드 게임으로 선물공장이라는 곳에서 양치기라는 캐릭터가 선물 상자를 구분하는 아르바이트 게임입니다. 같은 선물끼리 분리하고 오염된 선물 상자는 없애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주인공 캐릭터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자세한 이야기는 플레이를 하시면서 알 수 있으므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은 제목과 게임 방법 그리고 게임 시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방법을 누르면 키보드 위아래 그리고 스페이스바 3가지를 가지고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를 보시면 게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총 60초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는 선물은 위로,
빨간 선물은 아래로, 오염된 선물은 스페이스바로 보시면 됩니다. 각각 맞게 행동하면 1점 획득하고 틀리면 2점이 감점됩니다.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60개 이상의 선물을 구별하면 성공입니다. 60초가 지나고 나면 선물 개수에 따라 성공하면 혹은 실패하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금액도 같이 나타납니다. 먼저 실패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공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선물공장 아르바이트 게임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포 아트 기말과제 발표를 맡게 된 영상 애니메이션과 김장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작하게 된 게임의 장르는 1인칭 메카닉 3D 슈팅 게임입니다. 갤러그나 스페이스 인베이더 1945와 같은 고전 슈팅 게임을 3D로 구현해보자 하는 컨셉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총 6개의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스테이지는 100점을 얻으면 클리어 조건을 달성합니다. 탄은 자동으로 발사되고 상하 좌우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차별점을 위해 변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서도입니다. 스테이지 선택 화면에서 원하는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레이 화면입니다. 1인칭으로 전방에서 오는 적들을 피해 100점을 획득하면 클리어 됩니다. 난이도에 따라 측면, 후면으로도 적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 캐릭터입니다. 적 캐릭터입니다.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은 다음 버전에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론 게임 화면을 보겠습니다. 메인 타이틀입니다. 스테이지 선택 화면입니다. 총 6가지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단은 제일 쉬운 단계인 응애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게임 화면입니다. (1단계가) 너무 쉽다는 테스터 분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추후에 1단계는 난이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클리어 화면입니다. 다시 난이도 선택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입니다. 사실 2단계가 더 쉽다는 테스터분의 제보가 또 있어서 2단계도 난이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를) 플레이하기에 앞서 먼저 4단계를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4단계부터는
적들이 사방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시 3단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키보드 T키로 변신할 수 있으며 전투기 모드에선 탄수가 3발에서 1발로 줄어드는 대신 히트박스가 작아져 안전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3단계도 추후의 난이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단계입니다. 다음은 6단계입니다. 눈이 많이 아프다는 테스터 분의 제보가 있어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발표를 맡게 된 영상 애니메이션과 김장훈이었습니다. 아직 난이도와 밸런스가 적절하지 않지만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 더 나은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애니메이션과 김차은입니다. 프로그래밍 포아트 기말 프로젝트로 구축한 게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게임의 이름은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는 FPS 요소를 더한 캐주얼 장르의 게임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광물을 캐기 위해 로봇 군단이 숲을 파괴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자 플레이어인 곰은 로봇들보다 먼저 광물을 차지해서 로봇들이 포기해서 돌아가게 하려는 스토리입니다. 좌측의 그림은 기획 단계에서 구상한 게임 플레이 장면입니다. 플레이어와 메인 적군 로봇 기지는 직접 모델링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플레이어가 파랑새였으나 곰의 귀가 나오는 편이 더 귀여워 보여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림은 교환하고자 하는 레벨 디자인입니다. 레벨 디자인에서 사용된 구름, 나무, 보석 등은 SS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고 아기자기한 로우 폴리 디자인을 컨셉으로 잡아 만들고자 했습니다. 타이틀과 UI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조작 방법은 방향키와 마우스로 조작합니다. 스테이지가 진행될수록 좌클릭과 스페이스를 이용해 각각 공격과 점프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의 성공 조건은 보석을 5개 이상 찾아먹을 시 성공이고 5개 이상 찾기 전 5회 이상 공격을 받아 HP가 모두 소진 시 실패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게임의 순서도는 초기 기획 단계와 다르게 게임 방법신을 추가하고 자연스러운 플레이를 위한 씬 변경을 위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을 실행하면 이렇게 메인 화면과 타이틀이 뜹니다. 게임 방법을 누르면 게임에 관한 스토리와 조작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줍니다. 그럼 성공과 실패 조건을 각각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작은 이렇게 마우스와 방향키로 회전과 앞뒤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석을 찾아 먹으면 사운드 이펙트와 비주얼 이펙트가 뜹니다. 네, 5개를 먹어서 성공 조건에 도달했고요. 이번에는 실패 조건을 달성하는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총에 맞아도
사운드 이펙트와 비주얼 이펙트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P가 소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패 조건까지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네, 플레이는 이렇게 끝났고요. 문제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전부 구현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각 디자인과 18학번 김채훈 프로그래밍 포아트 기말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게임의 장르는 생존 탈출 게임입니다.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설명하자면 주인공이 낯선 장소에서 좀비들을 피해 탈출하는 것입니다. 등장 캐릭터로서는 주인공은 1인칭 시점이고 좀비는 폴리곤 느낌의 좀비를 선택하였습니다. 배경 역시 좀비의 느낌과 비슷하게 폴리곤 느낌이 나는 오브젝트들을 구성하였고 오픈월드 형식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게임 목표는 좀비에게 물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게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타이틀 화면은 생존 탈출 게임의 느낌을 주기 위해 좀비를 이용하여 공포 게임의 분위기를 내었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지, 노멀, 하드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난이도별로 좀비 수와 스피드를 다르게 설정하여 난이도에 차별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플레이해볼 난이도는 이지 난이도입니다. 기본적인 플레이 방법은 마우스로 화면 이동, 그리고 스페이스바 점프, 그리고 키보드 방향키와 WASD로 움직임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좀비를 피해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우선 좀비에게 물리면 바로 실패 화면이 나와 리트라이와 홈을 선택하게 해놨고, 그리고 성공 조건인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탈출 지점으로 도착을 해야 하는데 맵에 있는 빨간 열매를 따라가면 탈출 지점으로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석구석에 빨간 열매를 배치하여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플레이어들도 눈치만 있으면 금방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게임을 디자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꼭 빨간 열매만 따라가지 않더라도 오픈월드라는 장점을 살려 맵을 탐험한다던가 지름길 혹은 벽을 탄다던가 하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각자의 방식으로 게임을 즐겨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화면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통로가 탈출 지점입니다. 이렇게 탈출 성공하면 You survived 라는 성공 화면이 나오고 홈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 디자인과 김채훈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애니메이션과 김태훈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의 장르는 횡스크롤 슈팅 캐주얼 게임이고요. 시놉시스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백수나 다름없는 취준생인 주인공은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갑니다. 그래서 집도 청소를 안 해서 벌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벌레를 잡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구축 및 방제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등장 캐릭터는 SS 스토어에서 가져온 이 남자 캐릭터입니다. 적은 원래 오른쪽의 거미가 왼쪽의 알로 공격하는 걸 하려고 했으나 왼쪽의 셋은 유료라서 결제를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띄운 이 캐릭터와 오른쪽의 거미가 적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무기는 빨간 총입니다. 배경은 이번에 만든 스테이지에서는 맨 아래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조건은 적을 20번 공격하면 성공하고 적에게 20번 공격당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순서도는 이렇습니다. 메인 타이틀에서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스테이지 선택창이 나오고 스테이지 선택을 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실패를 하면 실패하면, 성공을 하면 성공 화면이 나오고 재시작하거나 메인 타이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조작 방법은 점프는 스페이스바이고 공격은 좌클릭입니다. 이건 게임 메인 타이틀이고요.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파일을 날려버려서 제작 과정 중에 촬영한 영상만 남았기 때문에 그거라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연 영상의 하얀 네모는 무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성공 화면이고요. 이건 스테이지 선택 창입니다. 이건 실패 화면입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시각 디자인과 노광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한 게임의 장르는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타워 디펜스 게임이란 디펜스의 한 종류로 맵의 공격 건물을 다소 건설하면서 한정된 길을 따라 공격해오는 적들을 저지하는 게 목적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등장 캐릭터는 타워가 주인공입니다. 적들이 한정된 길을 따라 공격해오는데 그것을 타워가 처치하게 됩니다. 왼쪽부터 100원 포탑, 250원 포탑, 350원 포탑입니다. 100원 포탑은 총을 사용하여 적을 죽이는 포탑이고 250원 포탑은 미사일을 사용하여 적을 죽이는 포탑입니다. 350원 포탑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적을 죽이는 포탑입니다. 이 포탑들을 일정 이상의 돈을 내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기존의 포탑보다 보다 강한 타워를 얻게 됩니다. 100원 포탑은 60원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250원 포탑은 150원, 350원 포탑은 250원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또한 이 포탑들을 판매하여 더 좋은 포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내용입니다. 시작 골드는 500원부터 시작하여 목숨은 5개로 시작합니다. 주어진 돈으로 포탑을 구매하여 적을 처치하는 것이 이 게임의 주된 내용입니다. 적을 처치하면 50원을 얻게 됩니다. 이 게임의 주된 배경입니다. 한정된 길 하나와 나머지는 전부 다 포탑을 설치할 수 있는 블럭들입니다. 초록 박스에서부터 적이 등장하여 빨간 박스가 목적지입니다. 그 빨간 박스에 적이 도달하지 않게만 만들면 됩니다. 이 게임의 순서도는 게임을 시작하면 메인 타이틀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스타트를 누르면 스테이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적을 클리어하면 성공 화면으로 넘어가고 목숨이 0이 되면 실패 화면으로 넘어가서 다시 메인 타이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게임의 조작 방법입니다. 주로 마우스를 사용하여 포탑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ASD 등을 사용한 키보드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의 기획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실행하면 이렇게 생긴 메인 타이틀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퀵과 플레이가 있는데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누르면 여기 셀렉트 레벨이라고 레벨을 선택하는 스테이지가 나오는데 아직까진 1라운드와 2라운드까지 밖에 없습니다. 저는 1스테이지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 후에 바로 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100원 포탑으로 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 이상 계속 몬스터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100원 포탑으로 저기 있는 장소를 계속 나오는 곳을 막아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포탑을 클릭하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거나 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보다 강한 포탑을 얻게 됩니다. ESC를 누르면 게임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잠금 화면이 됩니다. 이상으로 게임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박소연입니다. 지금부터 게임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게임 장르와 시놉시스, 캐릭터, 아이템, 배경 디자인, 스테이지 내용, 성공과 실패 요인, 순서도, 조작키, 마지막으로 게임 플레이 영상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한 게임의 장르는 횡스크롤 러닝 액션 게임입니다. 시놉시스는 유달리 씻기 싫어하는 고양이 꼬지리와 거품 괴물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통조림을 획득해서 거품 괴물에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꼬지리는 붕어빵 비행선을 탄 삼색 고양이로 디자인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다양한 종의 고양이와 비행선을 디자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품 괴물은 삼색이와 겹치지 않는 색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아이템 디자인은 분홍색 배경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 푸른색을 많이 사용해서 디자인했습니다. 배경 디자인은 시작 화면과 게임 플레이 화면을 반대되는 색으로 배치했습니다. 스테이지 내용은 목욕은 안 돼입니다. 거품 괴물의 물방울을 5번 맞으면 꼬지리는 강제로 씻겨지면서 게임이 끝납니다. 물방울을 잘 피해서 통조림 3개를 모으면 공격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의 공격을 성공하면 거품 괴물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성공의 조건은 거품 괴물을 물리치는 것이고 실패는 물방울을 5번 맞는 것입니다. 게임 순서도입니다. 조작키는 방향키로 상하 좌우를 움직일 수 있고 공격키는 스페이스바입니다. 플레이 영상은 유니티로 덜 만든 부분이 있어서 영상 편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기획 및 만들기 기말 최종 발표 시각 디자인과 서유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의 장르는 플래시 게임이고 등장 캐릭터, 아이템, 배경 디자인 모두 플래피 버드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저는 게임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 카피 페이스트를 통한 기본기를 다지는 방향으로 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플래피 버드는 성공과 실패의 조건으로 성공은 기둥 피하기, 실패는 기둥 부딪히기. 게임 조작법은 화면을 터치하여 새가 기둥에 부딪히지 않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번 프로그래밍 포아트 수업을 통해 유니티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게임 기획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멈춰있는 2D 위주의 작업을 많이 해 움직이는 작업은 익숙하지 않아서 진도를 따라가는데 버거움이 있었지만 최종 기말 과제를 통해 간단한 게임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게임 하나를 완성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말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 애니메이션과 심예원입니다. 지금부터 프로그래밍 포 아트 기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먹차입니다. 먹차는 기획, 인게임 화면, 게임 시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 파트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게임의 이름은 배고픈 아기곰이라는 게임입니다. 조금 일찍 독립한 아기곰이 배가 고파오자 직접 숲속을 돌아다니며 몸이 나쁜 쓰레기들을 피해 신선한 먹이를 찾는 내용입니다. 게임 장르는 종스크롤 캐주얼 어드벤처이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아이템들 사이에서 방향키 등으로 캐릭터를 양옆으로 조절해 아이템을 먹거나 피하는 방식입니다. 색이 있는 먹이를 먹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회색 톤의 쓰레기들을 먹으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전 중간평가 때 올렸던 기획서의 일부입니다. 먼저 왼쪽의 이미지는 중간기획서 당시 기획했던 순서도입니다. 이때의 기획과 달리 현재는 랭킹을 제외하고 이 게임의 참고 레퍼런스가 된 똥피하기 게임류를 참고하여 하트를 없애고 한 번만 다여도 죽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여 점수를 내는 게임인 만큼 정지 버튼을 없애고 게임 중에 배경음만 정지시켰다 플레이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 유명한 게임이지만 혹시나 모를 사람들을 위해 게임 시작 전 게임 설명을 먼저 보여주는 식으로 게임 방법 페이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이미지 또한 중간 기획서 당시 그렸던 인게임 컨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더불어 레트로 게임의 느낌을 살리고 싶어 당시에도 고민 중이었던 대로 도트 게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로는 어릴 적 즐겨 했던 똥피하기 게임과 종스크롤 게임이라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레이디버그라는 게임을 레퍼런스 삼아 종스크롤 형식의 게임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이미지는 주인공인 아기곰입니다. 계속 먹이를 찾아 달리고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움직이는 애니메이팅을 넣었습니다. 오른쪽에 이미지는 아이템들입니다. 아기곰이 먹을 수 있는 먹이와 먹을 수 없는 쓰레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차별을 주기 위해 먹이들은 본연의 색을 살리고 쓰레기들은 회색 톤으로 맞춰 분리감을 주었습니다. 인게임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타이틀, 상점, 환경 설정, 게임 방법 설명, 게임 화면, 게임 오버 화면입니다. 게임 제작에는 총 6가지 씬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게임 시연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시연 영상입니다. 컴퓨터 녹화 기능으로 플레이 영상을 먼저 녹화하고 후에 녹음을 해서 타이밍이 살짝씩 안 맞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연 영상 틀겠습니다. 먼저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은 게임 시작, 상점, 환경 설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시면 캐릭터 스킨과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정 점수를 도달하면 열리는 식으로 설정했습니다. 환경 설정입니다. 배경음과 효과음을 조절할 수 있고 알림을 껐다 킬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게임 시작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게임에 앞서 게임 방법을 설명해주는 글이 나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이렇게 회색 톤의 쓰레기들은 피하고 신선한 먹이만 먹으며 점수를 얻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끌 수도 있고요. 게임 오버가 되면 점수와 함께 메인 화면과 다시 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하기를 누르면 게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음악도 끄기만 가능한 게 아니라 다시 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시 게임 오버가 되고 메인 화면 버튼을 누르면 메인 타이틀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약과 599-538 윤현지입니다. 이건 중간 때 제출했던 게임 기획서입니다. 장르는 아케이드 게임이고 시나리오는 조선의 자객이 되어서 암살과 도둑질 등의 미션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자객, 부자, 노비 이렇게 3명이 있고요. 아이템은
칼과 돈이 있습니다. 칼은 자객이 발사하는 무기고요. 배경은 전통 귀갓집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테이지 내용은 의뢰를 받은 암살과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성공의 조건은 부자를 죽이거나 돈을 먹으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조건은 부하나 부자에게 3번 닿으면 실패라고 했는데 한 번만 닿아도 실패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순서도는 제가 잘못 이해해서 저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일단은 심플합니다. 시작하면은 시작하는 페이지 하나와 그리고 게임 페이지, 그리고 성공과 실패 페이지가 있는데, 성공하면은 끝인 거고 실패하면은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는 간단한 순서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작 방법은 컴퓨터로 조작하고요. 방향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캐릭터와 아이템의 디자인입니다. 자객과 부하는 움직일 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부자와 부하는 죽을 때 점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며 죽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배경 디자인입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은 이렇게 놀이 시작 이렇게 뜨고요. 클릭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닿으면은 바로 죽어서 임무 실패 뜨고 재도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를 죽이면은 더 이상 부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코인을 먹으면 성공 이렇게 뜹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현지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획한 게임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 아케이드 형식의 린칭 슈팅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적으로부터 우주선을 지켜야 되고, 적은 플레이어의 반대 방향에서 매 라운드마다 일정량이 소환돼서 플레이어를 공격합니다. 플레이어는 이제 적을 죽이면서 일정량 재화를 얻을 수 있고, 각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그 재화를 소비해서 플레이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적들을 더 막아내서 더 높은 라운드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을 방향으로 기획했습니다. 네, 이것이 게임의 타이틀 화면입니다. 스타트 버튼을 통해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고, 옵션 버튼을 눌러서 각종 소리나 그래픽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익시트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는 적들로부터 이 우주선을 지키는 것이 게임의 목표이며, 적들은 플레이어의 반대편 방향에서 무작위 위치에 생성돼서 플레이어를 공격합니다. 적들은 지금 라운드 레벨에 비례해서 많이 생성되고 또 빠른 속도로 플레이어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좌클릭을 사용해서 총알을 발사해 적들을 죽일 수 있고, 적들을 죽임으로써 일정량의 크레딧을 받아 라운드 종료 후 상점에서 이를 사용하여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탄환을 접어서 소모하게 되면 자동으로 재장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라운드가 종료되고 난 뒤 상점 페이지가 생겨 플레이어는 여기서 크레딧을 소모하여 자신이 원하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 과정이고 임의로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플레이어가 가진 재화에 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화를 사용해서 플레이어의 장탄수나 혹은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플레이어가 적으로부터 당한 공격의 데미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가 지날수록 적들이 다가온 속도 또한 빨라지기에 플레이어가 적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플레이어가 구매한 미사일로 적들 전체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Q 버튼을 눌러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임의로 적들의 레벨을 높여서 플레이어에게 다가오는 속도를 늘려 플레이어가 패배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들이 비행선에 도달할 때마다 플레이어의 체력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플레이어의 체력이 0이 되면 플레이어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배 화면에서 다시 하기를 눌러 게임을 다시 플레이하거나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른 설정을 조정하거나 혹은 게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각디자인과 이채린입니다. 먼저 게임 기획서에 대하여 설명한 후 게임 실행 프로세스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게임 장르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어드벤처 게임은 플레이어 자신이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되어 주어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던전 속을 모험하면서 사건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임입니다. 주로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게임 시놉시스입니다. 토토는 주인공의 이름이며 가족과 함께 여행 중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토토의 가족은 토토와 더 멀어질까봐 제자리에 서서 토토를 기다리게 되고 토토는 가족품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낯설고 험한 얼음 속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등장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주인공인 토토를 포함한 토토 가족의 캐릭터입니다. 아이템 디자인입니다. 보석 아이템은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전까지 모두 획득하여야 하는 아이템입니다. 반대로 장애물에는 눈사람과 뾰족얼음이 있습니다. 눈사람과 뾰족얼음에 부딪힐 시 게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배경 디자인입니다. 하얀 눈에 덮인 얼음산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게임은 1인칭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잘 피하여 보석을 모두 획득한 후 목표 지점에 도착하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 조건으로는 보석을 다 획득한 후 토토의 가족이 있는 목표 지점까지 도착하는 것이고 실패 조건은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여 생명을 잃을 때입니다. 조작 방법은 W가 앞으로 가기, S가 뒤로 이동, A는 왼쪽, D는 오른쪽, 스페이스바는 점프입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며 자유롭게 화면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의 순서도입니다. 먼저 게임을 실행하면 초기 화면이 나오게 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테이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스테이지를 선택한 후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후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였을 때는 페일 화면이 뜨고 장애물을 피하였을 경우 게임 진행 화면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게임을 진행하며 보석을 획득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성공 화면과 동시에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영상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토토 게임을 실행한 후 초기 화면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스테이지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조작키를 이용하여 곳곳에 위치한 보석을 획득하며 이동합니다. 움직이는 눈사람과 뾰족얼음을 피하여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게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메인으로 돌아가 스테이지를 선택한 후 다음 게임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토토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장인물은 총 4명의 용사이며 각장의 개성으로 세상을 구하러 떠나는 어린 친구들입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디자인입니다. 초기에 머릿속에 구상한 것들을 토대로 PPT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제작 과정에 있어서 많은 수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배경 디자인은 시간대별로 차별점을 두려고 하였습니다. 스테이지는 총 3가지가 나오며 이 또한 제작 과정에 있어서 많은 수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HP는 총 3개의 목숨으로 3개의 목숨을 잃으면 게임이 오버됩니다. 간단한 순서도입니다. 여기서 스테이지 2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작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이제 유니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맵 디자인은 타일 맵의 그리드에 맞추어 일일이 하나씩 찍어낸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없이 지루함을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보시겠습니다. 좌우 이동이 모두 가능하며 점프 또한 가능합니다. 몬스터의 경우에는 지능을 높여 타일 맵의 끝에 다다려서도 떨어지지 않게 코딩을 하였으며 5초마다 생각하게 만들어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플레이어는 점프하여 밟는 피격 현상으로 몹을 죽일 수 있으며 몹을 죽일 때마다 점수를 얻습니다. 반대로 몹이 플레이어의 캡슐 콜라인더에 닿게 되면 플레이어는 데미지를 받아 목숨 하나를 잃고 반동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동시에 무적 현상이 발현이 되며 반투명해지는 상태에서는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목숨을 모두 잃게 되면 게임 오버 창이 뜨며 재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3개의 스테이지 플레이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동전은 골드, 실버, 브론즈 얻을 수 있는 점수가 각각 다릅니다. 중간에 그 상자도 넣어두면서 가장 큰 점수를 얻을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도착 지점에 다다르면 스테이지 2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전과 다른 점이라면 난이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조작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아 쉽게 누구나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인 만큼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진행하면서 제작자인 제가 깨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 번 도전했다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면 게임 클리어라는 창이 뜨며 끝이 나게 됩니다. 사용된 스크립트는 총 3가지로 플레이어, 몹, 게임 매니저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포 아트 정신실 기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는 게임의 시놉시스 소개와 게임 구조도, 마지막으로 게임 시연 영상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타이틀명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선물을 나눠주던 산타의 선물 보따리에 구멍이 뚫려 하늘에 흩어지는 선물들을 루돌프가 회수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의 구조도입니다. 옛날에 즐겨하던 플래시 게임을 떠올리며 복잡한 단계 없이 간단하게 제작하였습니다. 게임의 자세한 내용은 플레이 영상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방법 씬을 제외한 모든 씬에 어울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BGM으로 삽입했습니다. 게임 방법을 확인해보면 게임의 조작법과 성공 요소,
실패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 바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게임 방법 창에서 보았듯이 키보드의 좌우 방향키로 루돌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선물 25개를 모두 모아 성공해 보겠습니다. 선물 25개를 모두 모으면 성공창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홈으로를 누르면 시작 화면으로 갈 수 있고 다시 하기를 누르면 게임을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을 놓쳐 실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10번 놓치면 실패창으로 이동됩니다. 실패창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작 화면으로 갈 수 있는 버튼과 게임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애니메이션과 조희진입니다. 먼저 게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정체불명의 가스로 인해 더 이상 살 수 없어진 행성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게임의 순서도는 이렇습니다. 주요 캐릭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성을 탈출하는 메인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주인공을 방해하는 세균입니다. 캐릭터의 역할과 게임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좌우 화살표와 스페이스바를 이용하여 부서진 잔해들을 밟고 올라가 행성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런 주인공을 방해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과 닿으면 세균이 폭발하면서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주인공을 위협하는 존재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스인데요. 가스가 화면을 가득 채우게 되면 목숨과 상관없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실행 장면은 컴퓨터 내의 시스템으로 녹화되지 않아서 따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빨리 감기로 보여드린 후 깨끗한 화면의 녹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게임 플레이 녹화본입니다.
이상으로 기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애니메이션과 참이입니다. 게임 기획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르는 횡스크롤 슈팅 게임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제 러브레터를 배달하는 천사가 배달 도중에 러브레터를 흘리게 되고 이제 몬스터나 장애물을 해치고 러브레터를 수거해서 무사히 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장애물이나 몬스터를 공격으로 파괴할 수 있게끔 하고 러브레터를 이제 랜덤으로 드랍시켜서 그걸 많이 획득하면 도착 지점에 통과했을 때 게임이 성공되는 걸로 하고 이제 도착 지점에 도착하더라도 편지를 일정 이상 모으지 못하면 이제 게임을 실패한 걸로 판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했습니다. 조작 방법은 이제 화살표를 이용하고 이제 어느 정도 게이지가 차면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작 방법을 생각했고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는 스토리 자체가 실수로 시작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더 허술하게 보이는 캐릭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몬스터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공격력이 낮은 악마만 등장하게 하고 이제 뒤로 갈수록 세 종류가 섞여서 나오는 걸 생각하고 일단 디자인을 했습니다. 일단 배경으로는 천국에 있을 우체국이랑 이제 수거 지역이 되는 지옥을 생각하고 했는데 이거는 준비를 못해서 일단 이미지로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러브레터도 판정을 하고 이제 생명을 회복하는 아이템이랑 무기를 강화시켜서 이제 동시에 발사하는 화살 개수가 이제 획득할수록 조금씩 늘거나 좀 더 강해지는 식으로 판정하는 아이템을 생각을 했고요. 일단 스테이지는 총 4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체국에서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먼저 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장애물을 피하는 거 위주로 스테이지가 구성이 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숲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부터는 몬스터가 조금 더 비율이 많이 등장하고 세 번째가 지옥의 도심을 생각하는 스테이지인데 조금 더 레벨이 많이 높은 몬스터들이 자주 등장하고 이제 네 번째가 첫 번째 우체국이랑 같은 장소인데 이제 좀 해가 진 걸로 해서 편지를 다 찾고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스테이지로 생각을 하고 일단 제작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간단한 틀까지만 제작을 하고 완료를 했고 일단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게임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시연하는 거는 녹화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한진주입니다. 저의 게임 기획서의 이름은 달려라 선장입니다. 게임 개요는 게임 소개, 플랫폼, 장르, 주요 이용자 등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게임 컨셉과 설명, 게임 조작법 순으로 기획서를 설명한 후에 시뮬레이션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려라 선장이라는 제목을 정했고 이 선장은 선인장에서 인을 뺀 그런 이름으로 선장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소재는 우리에게 친숙한 똥피하기 게임 콘텐츠에서 영감을 얻어서 선인장 캐릭터가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입니다. 플랫폼은 모바일 게임 형태로 제작을 하였고 주요 이용자는 단순한 게임 안에서 다양한 아이템과 컨텐츠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조작 방식에도 계속해서 볼거리와 재미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플레이 컨셉은 단순한 달리기 이동 게임 방식의 플레이이며 다양한 사막의 장애물과 어떤 액션의 귀여운 캐릭터 조합으로 위에서 떨어지는 사막에서의 장애물을 피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픽 컨셉은 직접 유니티에서 배경을 제작을 하기로 했고 빈티지하면서도 좀 레트로한 픽셀 배경 이미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움직임이 단순한 옆으로 움직이는 그런 액션으로 행동이 직관적으로 표현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시나리오는 첫 번째로 방향키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두 번째는 장애물이 위에서 떨어지면 방향키를 사용해서 피하는 게임입니다. 캐릭터는 기본 캐릭터와 움직일 때의 무브 형태로 기본일 때의 모습을 넣어서 총 움직일 때 왼발, 오른발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 기본 이미지를 넣어서 3단계로 해서 움직이는 것을 표현을 하려고 했고 스킨은 좀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작해봤습니다. 게임 조작법은 터치바가 존재한다고 나와 있는데 존재하지 않고 바로 방향키를 누르면서 하면은 바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이 됩니다. 해서 시연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도 움직이게끔 제작을 해봤습니다.